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금일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가운데 두산 로보틱스도 굉장히 아쉬운 모습이 나와줬어요. 오늘의 주가 흐름과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플러스 0.23% 상승,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6.4% 하락, 그리고 코스피 시장은 양매수 1,800억, 코스닥은 양매도 1,900억, 3월 시장 상방이었습니다만, 이 두산 로보틱스는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해나가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도는 28,000주 정도 현재 나와주고 있으며, 신한투자증권에서 24만 주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은 매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한 번씩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어저께 두산 밥캣 관련돼가지고 이슈가 좀 하나 나왔죠. 그게 뭐냐면, 이게 민주당의 의원 한 분이 두산 밥캣 방지법을 만든다라는 뉴스거리도 하나 좀 나와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법을 만든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산 밥캣 방지법이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자극적이긴 합니다만, 이게 입법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의 합병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 이거를 방지하겠다라는 법안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한들 두산 밥캣은 포함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사실 두산 로보틱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코스닥 거래대금이 여러분 7조 원이 안 됐어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코스피 종목이긴 하지만 거래대금이 1.5조 원이 쏠렸어요. 그리고 저는 거래대금이 1.5조 원이 터지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맥없이 흘러 터지는 경우는 이 주식 10년차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제 기억에 남는 종목이 그다지 없어요. 예. 두산 로보틱스는 그만큼 시장을 새롭게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급 종목이었어요. 즉, 시장이 활력을 잃고 탄력을 잃은 이유도 주도주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주도주가 탄생이 되나 싶었는데, 이게 갑자기 무너지는 것도 사실 합병에 대한 우려감과 좋지 않은 여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여론은 굉장히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밥캣 합병을 뭐 악마의 속임수다라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사실 여론적으로 굉장히 좋지가 않았고, MSCI 지수 편입을 앞두고 나서 사실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준 것 자체가 외국인 수급 유입까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외국인 수급 유입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들이 포지션을 잡아준 거였어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계산이 된 플레이였는데 그게 이렇게 무너져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상식적인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비상식적인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갭구간을 다 메꿨기 때문에 추후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표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지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든지 정의구현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잘 먹혀요. 그러니까 이게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은 이 자본시장법을 이용한 합병이에요. 냉정하게 따지면 여러분, 자본시장법을 이용을 한, 그러니까 법의 맹점을 이용을 해서 기업이 좀 유리한 방향성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굉장히 신의 한 수를 둔 거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시는 주주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득을 보시는 주주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떠한 인수합병을 하든 인적 분할을 하든 뭘 하든요, 인수합병과 인적 분할과 어떤 방향성에서든 손해를 보는 건 조금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얼마나 그 반대편의 손해를 줄여주고 내 이익은 더 잘 취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으로서는 그러지 않고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한쪽이 손해를 보니 한쪽은 이제 굉장히 좀 극단적인 이런 여론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할 만큼 배려하고 주식수도 줄여주고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건데 부채도 7,200억 다 가져오고 어떤 부분이 문제이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었을 땐 주가가 동반으로 하락을 해버리는 그런 이런 부분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산 밥캡 방지법 또한 마찬가지로 냉정하게 따지면 그런 법안은 통과는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추후에 이런 합방 비율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법을 이용하는 케이스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두산 밥캡 방지법을 만든다라는 것은 조금 굉장히 자극적이죠. 오히려 자본시장법을 개선시키겠다라는 키워드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 조금 한템 좀 저격이 됐다라는 그러한 여론도 조성이 되고 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처럼 보이지만 매수고요. 기관들이 좀 매도 포지션이 잡히고 있습니다. 보험, 투신, 연기금, 은행 할 거 없이 매도 포지션이 좀 나와주고 있고, 갭 구간에 메꿨으니 중요한 거는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쯤 반등 포인트를 잡아주면서 이 하락의 브레이크를 걸어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18일부터예요. 18일부터 MSCI 지수 편입이 되는 부분에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부터거든요. 목금 토일 목금 월화 이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락의 브레이크를 멈추고 과연 지수 편입이 될 수 있을 만한 가격 구간에서 움직임을 보여줄지에 대해 집중을 해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분석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금요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MSCI 지수 편입에, 그리고 이 두산 그룹이 이번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켓 합병에 냉정하게 따지면 저는 이 빌드업이 몇 년 전부터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두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을 두산 밥켓에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5조원대를 유지를 했었던 것도 굉장히 의아하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수년간의 빌드업이 다 만들어졌고 어저께 공시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 다시 한 번 더 나와줬어요. 그러면 그룹 차원에서는 이러한 여론 조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두산 밥켓과 두산 로보틱스를 합병을 강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좋지 않은 여론을 어떻게 두산그룹이 타개를 해나가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을 때는 합병 비율을 조금 조절을 한다라든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주주환원 정책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다라든가,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뭐 본인들이 가져가는 이득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한 방향성으로 합병에 관련된 내용을 정정을 해나가는 게 어느 정도 여론 조성에도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금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 허빙즈 TV 이렇게 주도 추천도 꼭 받아보시고요. 저희가 VIP 분들한테 드리는 종목이 여러분들한테도 매수가 매도가를 동일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무료 체험을 카카오톡방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 달 남았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남은 기간 동안 무료 체험에 남은 기간 동안 굉장히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 좋은 종목을 챙겨드릴 예정이니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무료 체험 목표 수익 25% 잡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 두산 로보틱스 보고 왔습니다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